안녕하십니까, 평생 파트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죠. 외인의 매수. 근데 지수는 음봉을 보였죠. 좀 특이한 모습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어떤 손바뀜의 이런 좀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10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1000억 정도가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146억 정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외국인들이 현물에 1000억, 그리고 선물에서 1000계약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승, 그리고 전일보다 많은 거래량, 이 조건이 있으면, 사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수의 1% 정도의 상승. 제가 이건 좀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가 있다면 추세가 전환됐구나라고 확인됐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노하우가 아니고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있었을 때 시장이 전환됐던 경험들이 가장 많았던 거거든요. 보통 시장에서 추세가 바뀔 때는 이렇게 오다가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돌아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 바닥을 찍는 날, 그걸 흔히 뭐 팔로우 스루 데이라고 하거든요. 하고 여기서 다시 제 2차 상승이 시작되는, 이거 다시 적어드리면 쭉 찍고 이렇게 갈 때 바닥을 찍는 날을 팔로우 스루 데이라고 하고, 요때를 랠리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요 날을 한 4일에서 7일 정도 사이에 나오는 게 일반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길면 열하루 뭐 이상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지금 이 느낌이 왔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한번 들긴 하고, 근데 지금 요 랠리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 랠리 같은 경우가 지금 요 랠리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전일보다 거래량이 많으면서 지수가 1 혹은 1.5% 정도 이상 상승해야 되고, 거기에 현물 선물 거래 1000억 정도의 이상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하나 한국적으로 더 풀이하자면 삼성전자의 상승이 하나 있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지수가 보면 외국인들은 쭉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지수는 계속 내려왔어요. 일단 좀 특이하죠. 손바뀜이 나올 때 보통 나오는 모습들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코스닥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히 들어왔는데 지수는 내려왔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보통 어떤 지수의 상승 기여도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려면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올라주면 지수가 상승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밑에 아주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이 뭐 5% 10% 올라가도 지수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보면 지수가 음봉이었다라는 거는 대형 혹은 시가총액이 큰 어느 정도의 중형 정도의 과거의 지수를 끌었던
어떤 대장주들의 상승보다는 어떤 중소형주 정도의 작은 종목들의 상승이 좀 더 많았다라고도 보여져요. 더 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어떤 이게 코스피가 이렇게 오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시가총액들이 이런 상승들이 나오려면 시가총액이 좀 비중이 그래도 큰 종목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이런 과거의 대장주, IT 반도체 쪽에서의 상승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 중에서 특히 반도체 쪽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 반도체가 없으니까 2차 전지 관련한 혹은 뭐 화학, 철강 쪽에 조금의 어떤 매기가 좀 들어오는데, 사실 이래서는 시장이 지수가 돌아 나가기는 힘들어요. 시장이 돌아 나가려면 반도체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0개의 종목을 2017년도 하반기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40종목. 근데 여기서 앞으로 한 10종목, 10개 종목 정도는 업데이트가 더 될 거예요. 이것도 역시 또 문자로 또 보내드리고요. 이 한 50개 종목 정도로 2017년 하반기를 또 가는 거예요. 저희 2017년 상반기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2017년 하반기에도 이 50개 종목 중에 최고의 종목 한 5개 정도를 선정해서 다시 끌고 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할 거고, 이 포트폴리오를 매수할 때는 반드시 시장이 돌아 나갈 때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돌아 나가지 않은 지금 모습을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했다 이 정도 왔잖아요. 여기에서 보통 시장이 올라가려면 한 번 정도 매물 소화가 받고 가거든요. 근데 요때 매물은 뭐냐면 심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매물이고, 진짜 이 주식을 끌고 갈 사람들은 매물이 나오지 않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지수를 끌고 갈 사람들은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지수를 보면 음봉인데 외국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약간 요런 모습의 가능성의 시작이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시장이 조금 눌린다라는 거, 이거는 흔히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에서 나오는 어떤 이러한 패턴들 있죠. 요때 매수하는 요 구간의 모습이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 ING 형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거고, 요거를 극복하고 나갈 때 제가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안에서 50개 종목 안에서 요 당시 때 어떤 종목들이 여기 이 50개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 중에 튀어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로 있을 거예요. 아니, 지수보다 많이 가는 놈들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수보다 많이 못 올라가는 놈들은 2차일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요 당시 지수가 이렇게 눌림을 받고 올라가는 요 당시 때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포트폴리오 안에서 대장주들을 찾고 그때 매수를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단기 매매의 형식을 띄할 겁니다. 단기 매매라고 하면 다른 건 없고요. 이런 거예요. 사실 단기, 중기, 장기 나누는 것도 애매한 겁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요때 딱 매수를 했어요. 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면 본의 아니게 장기 종목이 되는 거고요. 사자마자 꺾여버리면 단기가 되는 거고, 조금 있다 꺾이면 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를 나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의문인 거고, 그래서 종목에는 단기, 중기, 단기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주는 수익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매매라는 의미는 평소 같았을 때 매수하는 그 시점에서 한 15%에서 한 25% 정도 수익이 나면 이익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 정도, 혹은 깊어도 마이너스 10%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잖아요. 근데 단기 매매라는 거는
이거를 다 반토막 내자라는 거예요. 수익도 뭐 한 5에서 한 10% 정도면 이익 실현을 하고 하락도 한 3에서 한 5% 정도면 이익 매도하자. 이런 의미로 단기 매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단기성이라서 매매 그런 종목이 짧게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종목은 저희가 지금 추스린 그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모든 종목들은 2016년도 초반 혹은 2015년도부터 2017년 혹은 2018년까지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들만 추스린 거고 그 안에서도 재무 구조가 가장 튼튼한 것들만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모두 다 매수해도 좋지만 거기 안에서도 대장주를 선별하자라는 이야기고 그 대장주가 선별되는 시기는 지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돌아 나갈 때 그때 지수보다 강한 놈이 대장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고객분들한테 좀 죄송했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한 1년 전부터 쭉 올라왔을 때 이때 들어갔던 분들한테는 상관없었는데 최근에 한 달 정도에 가입했던 분들은 조금 이거 바로 다 지금 손절이 나온 것들이 많아요. 사실 그분들한테 죄송했는데 그냥 정석을 말씀드리면 아니면 저희 회사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돌아 나갈 때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던지 단기 매매하자라는 거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대의 이 괴로움들은 시장이 상승하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는 이야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직 반도체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반도체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많고 종목들이 많은 반도체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좀 올랐고 일부 어떤 정책 관련한 테마주들이 좀 오르고 있어서 얘네들이 올라봤자 지수는 못 끌고 나갑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예요, 현재. 반도체가 과연 반도체 하면 뭔가요? 디램 그리고 낸드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잖아요. 이 가격이 하락할 것인지 상승할 것인지가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경제학에서 흔하면 싸고 귀해지면 비싸다라는 원칙이 여기서도 이제 통할 수 있는데요. 공급이 많아져서 낸드나 디램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질 거고 그거 공급하는 양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으면 그죠?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가격 상승 쪽으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일단 결론적으로 공급의 증가율이 예상보다 더딥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정말 모든 곳에서 수요가 있잖아요. 반도체는 그죠? 자동차부터 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굵직했던 내용들은 일본의 도시바의 매각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 또 캐파 증설하기가 어려워요, 현재. 그리고 중국도 뭐라고 할까요? 지금 미국의 최근에 트럼프가 지적재산권 그죠? 재산권 관련해서 조사하자라고 사인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이 이런 미국의 어떤 지적재산권 관련한 어떤 공세 때문에 반도체 생산이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는 아주 좋은 호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러한 대내외의 여건들 때문에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좀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돌아갈 때 반도체가 돌아온다면 이쪽으로 돌아온다는 거 확인하는 건 뭔가요? 누군가 사준다는 거잖아요. 매수한다. 이 매수의 주체가 과거에 외국인이었는데 다시 돌아온다면 이거는 시장은 다시 큰 사이클을 갈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화학이나 어떤 철강, 일부 내수, 엔터 뭐 이런 쪽으로 만약에 다시 매기가 간다면 시장은 박스권의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시장은 아직 기다리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치우고, 이게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그쵸,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잘 매달려 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요 구간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눌리는 모습이 좀 나오든지, 그러니까 1번으로 살짝 찍고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 거는 사실 아주 큰 하락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 알 수 없어요. 현재 이게 극복하는, 적어도 이 5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 구간까지 기다리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 오늘 코스닥은 아직 조금 더 하락이 깊죠. 그죠? 빠졌던 모습이.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저희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추천 종목, 보유 종목 중에서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과거에 사실 매수를 많이 했었죠. 이렇게 아마 제 거 영상을 많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수를 하는 패턴이 비슷해요. 보통 거래량들이 보통 나올 때 들어가요. 이 거래량이란 거는 뭐냐면, 거래량이, 저의 생각은 그거예요. 거래량이 많다, 거래량이 적다. 그러니까 제가 매수할 때 거래량이 많을 때 매수하는 이유는 이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같이 편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래량이 외국인이나 기관이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나온 날 보통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회원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과거 패턴대로였다면 요때 매수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매수를 왜 안 했냐면, 이때는 시장이 돌아나가지 않았거든요. 시장이 꺾이고 있었던 찰나였잖아요. 그죠? 시장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돌아나가는 게 보였지만 시장이 아직 돌아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하지 않고 좀 본 거예요. 그래서 좀 눌리는 과정이 좀 있었는데 다 회복해 버렸습니다. 오늘 11%로 상승했고, 오늘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라고 하죠.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양매수를 했죠. 양 지수에서, 양 기관에서 아주 좋은 모습이었고,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보유자들의 영역이에요. 요때 저희는 이 구간에서 75%의 이익 실현을 했고, 나머지 물량 25%를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몫인 거고, 그쵸? 그래서 신규 매수하기는 쉽지 않은 자리다 라고 일단은 좀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 하지만 오늘은 단기 매매로 일단은 추천은 하긴 했습니다. 일단 했고, 그리고 오늘 좀 특징 있던 거는 YMC도 사실 좀 오래됐죠. YMC도 보면 이렇게 거래량 실릴 날들, 그쵸? 이렇게 지지하는 날, 그리고 또 거래량이 실리는 날들, 이렇게 잡고 다시 돌아가는 날들, 그쵸? 이런 날들,
그리고 오늘 사실 좋은 날이에요. 사실 오늘 역시 YMC도 많이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9%가 넘었으니까 꽤 큰 수익이죠. 미넨지는 제가 얼마 전부터 좀 말씀 많이 드렸죠. 미넨지 종목도 사실 많이 매수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한번 청산되고 그 다음에 계속 기다렸어요. 그죠? 기다렸던 이유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언제 하는지를 좀 궁금했어요. 이 박스권이 돌파되면 20%에서 30% 정도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예상을 했었냐면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 박스권을 돌파 이거를 좀 작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작게 그려보면 이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요 박스권을 돌파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돌파하면 무조건 매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제도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매수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통 강한 매수 자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은 보통 한 눌리고 다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샀지만 나중에 또 눌려서 반등하는 자리가 나오면 이때는 또 추가 매수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의 매수하는 종목들의 공통점들이 보통 저희는 일단은 최고의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의 풀을 만들어 놔요.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사실은 최고의 실적이 나오는 회사라고 하는 건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회사이고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00개 정도가 추스려지는데 여기 안에서도 한 50개 정도로 추스리는 거죠. 이런 종목의 패턴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매수를 만약에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들어갔을 때 눌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는 눌리더라도 회복하고 30% 정도는 들어갔다가 눌리다가 눌려서 매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70%의 확률이고 수익 구간을 20%로 잡고 손실 구간을 마이너스 7에서 8을 잡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한두 달은 수익이 안 나다가도 6개월 혹은 1년 정도가 지나면 계좌에서는 거의 한 30%에서 50% 정도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저희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마이너스 7 혹은 마이너스 8일 때 뒤돌아보지 말고 매도하라. 매수 가격 대비해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계좌가 플러스 되니까. 그죠? 계좌 플러스. 이거를 확신하니까 저희는 원칙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실적이 최고인 회사를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이런 종목을 매수할 경우에 혹시 눌리더라도 간다라는 확률, 그리고 갈 때 보통 10개 중에 7개는 가고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겠죠. 사자마자. 하지만 눌리다가 빠지는 거는 한 3개 정도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여기에다가 원칙을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이거를 쓰기 때문에 계좌는 플러스 됩니다. 이거는 확신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수익이 안 나셨거나 좀 손실 중이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통계적으로 계좌가 플러스 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미넨지 그렇게 말씀드렸고 PSK 그죠? PSK도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수급도 참 좋아요. 지금 보면 요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조금만 더 사실 거래량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죠. 차트를 이만큼 보고 거래량을 이만큼 봅니다. 보통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거래량을 이렇게 작게 요 정도 해놓고 보거든요. 사실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 놓고 볼 때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다 알죠. 요 선, 이 초록색 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회원분들이 이 선을 유튜브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이 선의 수급이 결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PSK 같은 건 7% 정도 나왔고 PSK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장비 제조 전문 업체인 거죠. 그리고 일단 실적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FNF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죠. 이것도 이때 정말 수익 정말 좋았었어요. 엄청나게 강하게 갔었고 이때 이제 이슈가 됐던 건 이 언저리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좀 추울 때였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언저리 때 FNF가 디스커버리가 뭐 할인을 하는데 뭐 사이트가 다운되고 뭐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때 긴가민가 했어요. 이런 옷을 의류업체가 수익이 이 의류업체가 과연 얼마나 상승할까라고 했는데 꽤 큰 상승을 했고 마지막에까지 추천한 게 요때였거든요. 이때는 뭐냐면 이때 날짜가 보면 7월 20날이네요. 그쵸? 이때 추천했을 때 이때 매수했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때 매수하고 눌렸잖아요. 이 눌리는 폭이 사실은 겁나는 폭이에요. 보면은 이 그 종가라고 했을 때 저가를 보면 한 9%까지도 눌렸을 거예요. 9%. 그 꼬리까지 달면 1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고 근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올라가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손절 가격을 깨면 일단 매도하고 다시 들어가는 한이더라도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매도가 되었거나 혹은 지금 약간의 수익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종목들의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좀 길게 끌고 갔을 때 수익이 컸어요, 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좀 된 거죠, 이것도 역시. 요때 저 거래량이 눈에 띄는 날, 요때는 버티는 날은 기술적으로 매매한 거고, 그리고 요때 들어갔죠. 이때가 뭐 18일이었나? 이때 들어갔고, 요때 오늘이죠. 대한광통시는 국내 유일이라고 했죠. 광섬유 관련한 그걸 꼬아서 만든 광케이블을 만든 회사. 5G의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회사, 그쵸? 18일날 매수했었고 오늘 추가 매수를 또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이거 역시 단기적인 매매입니다. 단기적인 매매이고 그 다음 일진 디스플도 사실 속썩이는 종목 보시면 이게 크게 한번 봐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면 이때 마지막 매수를 했어요. 매수 문자를 보냈어요. 7월 6일날. 그러고 나서 눌렸죠. 눌리는 폭을 한번 계산해 보면 종가에 샀다고 하면 요때겠죠. 보통 저희 종가에 매매 많이 하니까 7% 넘게 눌렸다가 반등한 종목이에요. 근데 이거를 맨정신에 버티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단타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한 3주간 눌렸다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과거에 샀던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보면 자, 요때 매수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이때 추천을 했었잖아요. 그죠? 요때. 요때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거 뭐 눌리는 거 정도야 하고 한 마디 정도 눌리는 거겠지. 그 다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또 여기서 똑같이 강한 놈들은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조금 매물이 출회가 될 거고 곧바로 더 상승하기보다는 이 종목은 아마 좀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필요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계속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건 마지막 랠리라는 건데 거래량이 오늘 상당히 많았긴 했지만 아직 뭐 마지막 랠리로서 불꽃을 태우고 꺾일지
혹은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이 더 있는 다음에 추가 반등할지는 가봐야 됩니다. 하지만 신규로 들어가기보다는 요때라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보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인선 ENT도 요때까지만 해도 매수했던 분들은 상관없어요. 요때. 근데 마지막 매수했던 분들은 손실이 커서 매도가 나왔고 오늘 반등하는 걸 보고 사실 되게 열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요런 구간에 매도 사인을 주면 안 되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흔히 TV에서 나오는 어떤 전문가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정확히 매도 뭐 얼마의 목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만약에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냥 집에서 혼자 떼돈 벌고 있었겠죠. 사실 근데 주식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어떤 한 명의 개인이 맞추거나 어떤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값이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한 이렇게 매수했을 때 한 20% 정도 올랐으면 매수를 이제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여기에서 손절가를 계속 따라 붙이면서 트레일링 스탑으로 따라가다가 깨면 그냥 매도되는 이런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정확히 여기가 꼭지다 이거는 맞추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가 꼭지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또 올라갔을지 또 하락했을지 알 수 없듯이. 그래서 일단은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이 일정 부분 나면 이익 실현하고 손절가를 올리는 그런 원칙을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짧게 볼게요. 이렇게 매수했었던 제가 이렇게 매수하는 구간들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다 의미 있는 어떤 거래량들이 그 앞뒤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마지막 매수 그리고 이때 물량 청산 이때 추가 매수 안 했던 거죠. 시장이 꺾였기 때문에. 근데 다시 반등을 줬죠. 하지만 매수는 안 했습니다. 그냥 보유자들의 영역인 거고. 또 하나 KC텍. KC텍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회사. 이거 역시도 매수했던 구간들이 뭉쳐 있었고 그 중간에 추가 매수 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추가 매수 자리가 인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마지막 랠리였고 여기서 꼭지를 달면서 하락했거든요. 하락하고 아마 대부분 매도가 나왔을 거고 다시 이제 이걸 극복하는 과정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시장이 돌아나가면 눌림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종목입니다.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똑같죠.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이거 역시도 좀 오래된 종목 매수 따라락 들어왔었고 또 마지막 매수 들어왔고 가장 최근에 요때 한번 매수했었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유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을 하는 거고요. 홀딩하는 거고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유자들은 홀딩입니다. 그리고 오늘 단기 매매라고 해서 한 8종목을 추천드렸잖아요. 단기 매매의 의미는 종목이 안 좋아서 단기가 아니에요. 최고의 종목이지만 수익과 손실을 짧게 보자라는 의미의 단기입니다. 단기 매매의 웅진에너지. 아마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이건 딱 한 번밖에 매수를 못했어요.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기술적으로 잘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올 정도 되면 많이 올라가 있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힘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일단 단기 매매로서 추천을 다시 했고 이 회사는 태양전지, 그러니까 태양전지용 인곳이랑 웨이퍼 사업하는 곳이고 이 회사는 미국의 썬파워 그 기업 간의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설립된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우량한 회사로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이고 그렇게 많은
수급이 많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한 요 구간부터 해가지고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매수가 많았고 특히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 종목은 강하고 강한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삼성 SDI도 역시 보시면 이때 매수했을 때 이렇게 볼게요. 매수, 요 당시 매수, 거래량 쭉 오다가 눌리다가 반등할 때 매수, 요때 매수. 요것들을 보면 어떤 조금 특징들이 있냐면 제가 매수 타이밍을 설명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매수 타이밍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여기 보면 거래량이 없죠. 보면은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마르는 거, 그거를 볼륨 드라이업이라고 합니다. 거래량이 말랐다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표현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상승하고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 하락이 이거를 상승시켰던 주체가 이때 물량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이때 매수 상승을 시켰던 매수 주체가 가만히 있고 다른 아이들이 이익 실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통 좋지 않은 매물들은 다 없어지고 더 가볍게 올라갑니다. 이런 구간이 있어야지만. 그쵸? 그게 요 구간이고 요때는 보통 거래량이 말라요. 요렇게 요거처럼 이렇게 마르거든요. 그 다음에 톡 튀어나오는 거래량들 그때 그것도 저는 한 50일 이평선과 좀 근처에 있을 때 매수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자리들이 매수 포인트인 거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보통 시장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보통 20에서 30% 정도는 가볍게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확률적으로 한 80% 정도가 나오고요. 더 디테일하게 쪼개서 들어가면 97%까지도 확률이 나온 적도 있긴 하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삼성 SDI는 오늘 단기로 추천을 했죠. 상당히 높은 자리 같잖아요. 이 신고가를 깰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단기이기 때문에 좀 수익을 짧게 보고 내일이나 모레라도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 일단 이 물량을 좀 많이 털어내십시오. 그렇죠? 그런 전략을 좀 취하면 좋겠고 그 다음 오늘 요 종목도 했죠. STI 이것도 반도체 업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의 중소형주들은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다가 이거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다가 지금 눌리는 이 과정인데 오늘 외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음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이 약한 이 코스피를 올렸던 외인들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들어오는데 음봉이라는 거는 뭐냐면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라는 거는 힘이 약한 물량들, 매물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더욱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오는 거래량을 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카프로. 그러니까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 눌려줄 때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눌릴 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구간도 이럴 때 눌릴 때 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는 눌렸을 때 매매해도 된다라는 소리고요. 어떤 추세선이 이렇게 좀 직선으로 가는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눌릴 때 매수하면 끝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매수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분할 매수를 자꾸 권해드리는 이유가 요때 매수하고 눌렸을 때 또 분할로 매수하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겪으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말씀드리는 거고 분할 매수랑
물타기랑은 다른 겁니다. 그쵸? 분할 매수랑 물타기는 달라요. 분할 매수는 아예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가 있는데 이거를 몇 번에 나눠서 하겠다라는 거고, 물타기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목이 빠지는 종목 쪽으로 실적이 나는 종목,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을 팔아가지고 일루 물을 타는 거예요.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런 걸 물타기라고 하는 거니까 물타기랑 분할 매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죠. 지금 카프로. 카프로는 좀 과거부터 좀 유명한 회사였잖아요. 그죠? 카프로 락탐. 제일 유명하죠.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네요. 카프로. 유한비료 이쪽, 그죠? 그죠? 비료, 최대 생산 업체인 거죠. 유한비료는 속효성 질소질 비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서 말하면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 그쵸? 이 화학 제품 생산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쵸? 이쪽이 가장 많은 거고, 이 회사는 과거에 꽤 많이 큰 상승을 보여줬던 회사. 그쵸? 근데 꽤 많은 눌림이 있었거든요. 이건 눌림이 아니고 하락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이 카프로 회사에 대해서 한번 좀 길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광통신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추가 매수했고, PSK도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추가 매수 문자 드렸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역시 눌렸을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한 회사. 이거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 패턴이에요. 눌렸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 회사. 이렇게 해서 오늘 단기 종목으로 8종목 추천드렸고, 아마 이런 회사들을 지금 현재는 단기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의 추천주는 뭐가 되냐면, 일단은 제가 오전에 보내줬던 40개 종목 있죠? 여기 안에서 수급이 어떤 종목이 들어오는지,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이 40개 종목을 사는지, 요것들이 관심 종목이고, 최근에는 오전에 매수가 힘든 구간이 많아요. 보통 갭 상승하고 바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물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전에는 매수를 좀 자제하는 게 좋아요. 매수 자제. 오전에는. 그래서 일단 수급을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는지, 더 들어올 때 손바뀜이 일어나는지, 그 손바뀜의 물량이 어떤 업종에서 일어나는지, 어떤 종목인지까지 보고 시장이 돌아갈 때 저희 다시 한번 하반기를 한번 강하게 또 자신감 있게 또 매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